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실천기술론 두 번째 과목에서 두 번째 영역입니다. 많이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공부하셨던 성격 이론가들의 이야기들 이렇게 접목시켜서 공부하시면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1번 봅니다.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예시가 옳은 것. 자, 반드시 나와요. 우리 실천론에서도 공부하셨던 내용들이죠. 자, 격려. 계약 기간 동안 업무를 잘 해내셨군요. 이번에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격려라는 것은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제공되어지는 어떤 이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변화에 대한 희망, 그렇죠? 가능성을 체험하게 만드는 게 격려라 했습니다. 자, 맞는 얘기고요. 제보 중이라는 것은 자,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 제보 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상황 좋아질 거예요. 맞고요. 환기라는 거, 우리 카타르시스 연결해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힘드셨을 텐데 그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우리가 일종의 마음의 정화를 얻어내는 겁니다. 지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라고 얘기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힘든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는 아마 울음범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눈물, 그렇죠, 쏟아내는 그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자기 정화, 그렇죠, 마음의 정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환기 기술이라고 공부하셨고요. 직면, 자,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잠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번 하겠다고 한 것과는 반대일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직면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그 언어적 진술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지적해 주는 거라 그랬죠. 사회복사가 능수능란한 경험, 그렇죠. 그 다음에 기술 등을 갖고 있어야만 되고, 이 직면 기술을 사용하려면, 자칫하면은 이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심판적 태도, 그렇죠. 나를 저 사람이 심판하고 있구나,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정으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 사춘기 딸과 갈등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면담에서 사회복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자, 직면은 꼭 시험에 나와요. 볼게요. 어머니,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 난리를 부른지 모르겠어요. 부모라면 자식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아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화 내용을 엿듣고 가방을 두시다 지난주 딸과 다투었어요. 이제는 집에 더 늦게 들어오고 거짓말도 많아서 너무 불안해요. 마음 같아서는 미행이라도 하고 싶어요. 자, 복사가 얘기합니다. 따님과 생각이 많이 달라. 자, 걱정도 많고 불안하시군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다소 혼란스럽네요. 지난번 상담에서는 친정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내서 본인 자녀는 많이 믿어주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것, 주장했던 것과 실제로 딸에게 보여주는 행동 사이에 불일치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직면 기술에 관한 얘기고요. 자, 3번.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지지는 클라이언트가 활용하기를 바라거나 필요로 하는 절차에 대해서 시범 보이는 것이다. 자, 시범 보여주고 그리고 시범을 어떻게 클라이언트가 쫓아오고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모델링 기술에 관한 얘기죠. 모델링 또는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하면서 공부하셨었어요. 자, 해석은 클라이언트의 통찰력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사의 지식과 직관력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사가 갖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직관력을 가지고서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내뱉었던 그 언어적 진술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게 바로 해설이었었죠. 해석. 자, 재명명. 자, 클라이언트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해서 감정의 강도를 악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거. 이건 환기에 관한 얘기죠. 환기. 재명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부정적인 상황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게 바로 재명명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현상에다가 이제 긍정적인 어떻게 이미지, 긍정적인 옷을 덧입혀 주는 게 재명명입니다. 자, 뭐 협상은 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추상적이거나 혼란스러울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거. 이건 뭐 이제 명확화, 또 이렇게 보죠. 명확화에 관한 기술이고요. 자, 환기는 클라이언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를 인식하도록 돕는 거. 이건 직면에 관한 얘기죠. 자, 4번 봅니다. 실천 기술에 사용되는 기술과 그 예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됐습니다. 자, 직접적 영향. 자,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우리가 에릭슨의 심리사회 모델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직접적 영향. 그렇지. 직접적으로 영향 주기.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의 직접적 개입 기법 중에서
찌직 공부하셨어요. 찌직 탐계 유발 그죠? 그때 직접 영향주기 두 번째로 있었었죠. 자, 보면은 제 생각엔 선생님을 만나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직접적 영향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언을 제공해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조언 제공해 주니까 맞고요. 외현화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 치료 모델에서 우리가 공부하실 건데, 자, 이야기 치료 모델에서 공부하셨어요. 기본서에서. 자, 외현화라는 것은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감정 상태를 분리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 따로, 그러니까 문제를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문제를. 그렇죠. 그리고 감정을 그 문제 상황과 분리시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며느리에게 심하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자, 이것은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고 진술에 대한 구체화고요. 발달적 고찰, 자, 발달적 고찰이라는 것도 여러분 어딘가요? 이것도 우리 심리사회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그 어떤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 우리 발달적 고찰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사회 모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활용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상황이 현재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달적 고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제보증. 자, 제보증 우리 공부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프다고 하셨지만 표정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건 직면에 관한 얘기죠. 직면 얘기하는 거고, 제보증이라는 것은 너는 할 수 있어. 그렇죠. 해낼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제보증이라고 했었죠. 제명명하고 제보증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하시겠지만 제보증도 심리사회 모델의 기술입니다. 뭐죠? 심리사회 모델에서 지지하기 기법 중에 제보증 기술이 있었었죠. 기억하실 거고요. 자, 5번. 집단성원 A군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으로, 자, 함으로입니다. 함으로 감정을 왜곡하거나 부정하고 있다. 이때 사회복지사가 A군의 왜곡과 사고의 불일치를 설명하여 A군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도록 했다. 이때 사회복지사가 사용한 기술은 당연히 직면이죠. 예, 불일치, 말과 행동의 불일치. 그러니까 이 직면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잘 보시고요. 자, 6번. 다음 사례에서 사례관리자가 수행한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관리자는 중도장애를 가진 A가 재활의 동기를 갖도록 면담을 지속하면서, 그렇죠, 면담을 했으니까 상담가로서의 역할 또는 면담가로서의 역할, 같은 얘기예요. 카운셀러라고 하죠, 영어로. 자, 그 역할을 한 거 맞고요. 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지지해줬다. 자, 이건 조력과에 관한 얘기죠. 생활 프로그램에 본인이 참여하는 겁니다. 본인이 참여하도록 어떻게 그러니까 기반 조건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준 거예요. 실행은 실제로 클라이언트 본인이 하는 거고 도와준 것뿐이죠. 그래서 조력과에 관한 얘기고, 또한 사례회의를 통해서 직업재활기관과 일자리지원센터의 취업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협의해줬다. 이거 이제 조정자의 얘기죠.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이렇게 잘 컨트롤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회의 통해서 인근 직업재활기관과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협의해줬다. 이 협의라는 말 때문에 조정자가 되는 거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건 이제 중개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원들을 클라이언트한테 연결해 줬으니까. 자,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지역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기획했다. 이건 옹호자 또는 대변자. 그러니까 중도 장애를 갖고 있는 A라고 하는 자가 사회적 약자고, 그 약자의 편에서 어떤 사회 정책이나 또는 그러니까 약자의 편에서 좋은 유리한 무엇인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또는 사회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옹호자라고 했었죠. 다른 말로 대변자, 그렇죠. 다른 말로 변호자라고 됐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긴 중재자는 없습니다. 중재자는 뭐예요, 여러분? 싸움 말리는 거라 그랬죠. 기억들 나실 거예요. 특히 말리 같은 경우 이제 중재자를 집단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중범위적 차원에서 우리 실천론 때 공부하셨었어요. 중범위적 차원에서 집단끼리 분쟁이 났었을 때 그 분쟁을 상호 말리는 거. 그렇죠. 예, 그때는 편 들어주면 안 된다고 우리 공부하셨죠. 중재자하고 이 옹호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옹호자는 일방적으로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건데, 자, 중재자라는 건 싸움을 말려야 되기 때문에 양쪽의 편을 다 들어주면 안 돼요. 그냥 가운데 중립적으로 있어야만 된다 그랬었어요. 여긴 중재자가 없고요. 자, 7번.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예외 질문. 자, 예외 질문 어디서 사용한 기술이었습니까, 이거?
우리가 가족 치료 모델에서 그렇죠. 해결 중심 모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해결 중심 모델에서 사용했던 질문이었었죠. 그래서 문제 해결된 미래 상황에 대해서 상상하도록 함으로써 변화의 목표를 찾아낸다. 문제가 해결된 미래 상황에 대해 예외 질문이라는 것은 이런 고난당하지 않은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었었어요. 그죠? 그것들을 찾아내도록 하는 거고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 대해서 상상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해결 중심 모델에 있어서 기적 질문에 관한 얘기죠. 기적이 일어나갖고 네 문제가 깔끔히 해결됐어. 그럼 너 어떻게 했어?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약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인생에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시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 열정만 덧붙여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인생의 계획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어집니다. 아시겠죠? 명료와 저항이나 전의에 대한 이해를 반복, 심화, 확장해서 통합한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저항, 전의하면 이게 이제 실천 기술 모델에서는 정신 역동 모델에 관한 얘기죠. 행동 조성. 자, 행동 조성 스키너가 얘기했던 겁니다. 목표 행동을 세분화해서 연속적, 단계적으로 강화시키는 거. 행동 조성에 관한 명확한 정의죠. 자, 유형, 역동성 고찰. 이거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해서 감정 전환을 도모한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유형 역동성 고찰이라는 거 우리 심리사회 모델의 직접적 개입 기법 6가지 중에 하나였었죠. 자, 체계독 둔관법. 자, 이거 바로 뭐예요? 예, 행동 수정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었었죠. 그래서 불안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불안을 발생시키는 자극을 점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체계적 둔관법이었었죠. 그렇죠. 자, 정리됐고 8번 이제 정신 역동 모델입니다. 정신 역동 모델이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 모델을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심리적 결정론에 근거한다. 맞죠? 정신 역동 모델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은 심리 결정론적 관점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심리 성적 결정론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리비도에 의해서 0에서 1세 구강기, 1에서 3세 항문기, 3에서 6세 난근기, 그렇죠. 6에서 12세 잠복기, 12에서 20세 생식기,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어진다고 딱 아주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 발달 단계상의 고착과 퇴행을 고려한다. 그렇죠. 이 고착과 퇴행, 그렇죠. 이 고착과 퇴행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성인기 이후에 어떤 성격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했죠. 성장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한테 효과적이다. 자, 맞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성장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한테 효과적이고 4번 통찰보다는 치료적 처방 제공에 초점을 둔다. 정신 역동 모델에서는 자아 통찰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훈습이라고 하는 방법 쓴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원초와 초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안과 긴장 해소를 위해서 인간은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9번 정신 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초자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기능이 잘 집행되도록 중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기능이 잘 집행되도록 그걸 중지해 주는 거야. 내부 세계 본능이고 외부 세계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인간이 사회 환경에 잘 적응을 하도록 조절하는 것은 초자의 기능이 아니라 자아의 기능이었었죠. 그 자아를 얘기하는 거고. 학문 보유적 성격은 의타심이 많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자, 이게 학문 폭발형 성격, 그러니까 보유적 성격의 반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기능주의 학파의 이론적 기초가 됐다. 정신역동 모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기능주의 학파가 아니라 진단주의 학파, 1920년대 등장한 이 진단주의 학파의 이론적 기초가 되어졌죠. 기억하실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꿈 자유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목적은 통찰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야, 여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13의 시험을 가지고 15의 시험을 살짝 어떻게 활용한 거예요. 꿈 자유현상의 의미 해석, 그 다음에 훈습, 이런 방법들을 썼었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이제 통찰력을 갖게 하는 거죠. 내가 뭘까? 내 안에 있는 내 무의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렇죠. 이 무의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통찰력을 갖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에게 갖는 전이를 치료 기법으로 사용한다. 전이는 증상이죠, 증상. 이건 치료 기법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치료 기법이 위에 나온 것처럼 꿈의 해석, 자유현상을 통한 해석, 그 다음에 훈습이라고 하는 방법이었었어요. 기억하실 거고. 자, 10번.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직면. 자, 핵심이 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건 포커싱에 관한 얘기입니다. 관습 없고요. 훈습, 자유현상, 해석, 꿈의 분석. 여기 다 나왔네요. 읽어보십시오. 자, 12회 문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이 12회 문제를 갖고 13회 문제에 적용을 했다는 게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예,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자, 10회. 자, 11번 봅니다. 정신 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충동 강조하고,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한테 적합하고, 그렇죠. 저항, 방어기제, 전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 분석 이론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이죠. 훈수, 꿈 분석의 기술 등을 사용합니다. 자,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 전혀 틀립니다.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공부하셨지만 이야기 치료 모델이 이제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하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했었죠. 이야기 치료 모델 기억하시고요. 12번. 정신 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현재 문제를 과거의 경험에서 찾습니다. 그렇죠. 과거가 원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현재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주장하죠. 자유현상, 훈습, 직면의 기술 써먹고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와요, 지금.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로서 효과적이다. 자, 이것도 지금 똑같은 지문이 나온 겁니다. 시험에. 자,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충동과 미래의 의지를 강조한다.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충동과 미래의 의지를 강조한다. 자, 무의식적 충동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의지를 강조하지는 않죠. 예, 과거의 경험. 그렇죠. 예, 그것이 클라이언트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프로이트는 미래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이의 분석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통찰력을 증진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찰력을 증진시키는 방법들, 뭐 전이 분석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등장하는 뭐 꿈, 그 다음에 훈습, 그렇죠. 뭐 자유현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통찰력 증진과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13번. 사례관리자들은 A 사례관리팀장의 슈퍼비전에 불만이 많다. 다른 사례관리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 B 클라이언트에게만 항상 예외다. 자, 서비스 이용 규칙이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B의 불성실한 행동에 대해서 기회를 줘야 한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당한 학대 후유증이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고. 자, 핵심은 이거죠.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B를 감쌉니다. 이때 유용한 계획이 역전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가지고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적용하는 게 역전이 현상이라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거꾸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한테 그런 감정을 갖게 되면 그게 전이 현상이었었죠. 자, 이게 역전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실천론 시간에 공부하셨어요. 역전이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일단은 역전이가 벌어졌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의뢰한다 그랬죠? 다른 사회복지사한테 케이스를 의뢰하는 게 맞습니다. 역전이 현상에서는. 자, 14번. 자, 단기 게임 모델. 자, 이것도 기억하시죠? 위기 게임 모델, 과제 중심 모델, 해결 중심 모델. 자, 정신 역동 모델은 단기 게임 모델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단기 게임 모델 또 뭐가 있나요? 예. 인지 행동 모델도 단기 게임 모델이었었죠. 단기 게임 모델의 종류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알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15번. 심리사회 모델의 주요 기술이 아닌 것은, 자, 찌직, 탐계 유발 기억하실 겁니다. 자, 역설적 의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족치료 모델 공부하면서 공부하셨어요. 바로 이제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에서 쓰는 증상 처방,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16번.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으로 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격려 제보중. 자, 격려 제보중은 이제 지지하기의 세부적인 기술이었었죠. 지지하기. 탐색 소고 환기가 아니라 탐색 기술 환기였었죠. 탐색 기술 환기, 소고 환기가 아니고. 강조, 제한, 충고, 동료는 어디예요? 직접 영향 주기의 기술들이었었죠. 발달 과정의 고찰, 유형 역동성 고찰. 자, 정리되셨죠? 여기 반영자 붙었다고 또 틀린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탐색 소고 환기가 아니라 탐색 기술 환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17번.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찌직 탐계 유발입니다. 그래서
지지하기,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표정 문제와 이 명확한 연관성을 탐색하는 게 아니라 이 지지하기는 뭐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내용하고 보면은 격려나 또는 재보증 같은 방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라포를 만들고 클라이언트를 동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클라이언트가 참여해서 자기 문제 잘 해결받도록 만드는 게 그게 지지하기라 그랬었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18번. 심리사회 모델 형성의 기여한 이론이 아닌 것.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역할이론, 자아심리이론, 대상관계이론, 의사소통이론, 자, 사회구성주의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구성주의론은 어디라고요? 예, 이야기치료 모델에서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에요. 그 개념이에요. 이야기치료 모델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이론입니다. 사회구성주의론. 19번. 초등학교 2학년 철수가 몇 개월 동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지내는 문제로 학교 사회복사 때 의뢰됐다. 적용 가능한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됐습니다. 행동 수정 모델. 친구들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자, 역할 연습한다. 역할 연습. 행동 수정 모델에서의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 보여주고 즉 모델링 해준 거죠. 그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역할 연습한 거 맞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 친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고 친구와 사귀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했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부정적인 생각, 그걸 이제 보통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이제 앨리스는 얘기를 했고 아론 백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 왜곡이라고 표현했었죠. 자,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친구와 사귀는 방법 학습하도록 했고, 자, 심리사회 모델. 철수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가족관계 양상을 파악한다. 우리 심리사회 모델에서 활용하는 발달적 고찰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해결 중심 모델. 철수가 수행해야 될 행동 과제를 준다. 그렇죠. 행동 과제를 준다. 그 해결 중심 모델. 자, 보시고요. 다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번. 다음 사례에 관한 각 모델별 사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 장애 상급인 A씨는 4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며 가정위탁소나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 자녀들은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공부방 등의 이용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자, 심리사회 모델적으로 보면 A 일상생활, 부모 역할, 사회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사정해서 지역 내의 자원의 적절성, 서비스의 통합성 등을 파악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부모 역할, 사회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사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 개입 부분에 해당할 것이고 지역사회 자원의 적절성, 서비스의 통합성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심리사회 모델에 있어서의 간접적 개입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파워먼트 모델. 개입을 통해서 장애가 있지만 가족을 유지 양육하고자 하는 A씨의 강점이 강화된 정도를 확인한다. 자, 개입을 통해서 장애가 있지만 가족을 유지 양육하고자 하는 A씨의 강점이 강화된 정도를 확인한다. 행동주의 모델. 자녀 간 갈등 시 A씨가 개입하는 방법 관찰 맞고요. 과제 중심 모델. 다양한 기관들이 관여된 상황에서 기관 간 관점 차이가 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그렇죠. 문제 해결 모델. A씨의 장애가 아닌 자녀 양육 시 경험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뭔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문제 해결 모델. 지금 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20번 이 문제가 역시 이제 9회 끔찍했던 이제 9회 시험의 기출 문제인데 이게 지금 개입을 한번 2번을 보면요. 개입을 통해서 장애가 있지만 가족을 유지 양육하고자 하는 A씨의 강점이 강화된 정도를 확인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강점이라는 부분에서 인파워먼트 모델도 된다라고 이제 학생들은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강점을 강화시킨 정도를 확인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논쟁이 되게 많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20번은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시고, 보지 마세요. 이거는 거지 같은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예, 이거 갖고서 싸움 났던 거예요. 이 9회는 끔찍했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행정소송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시험을 너무 개판으로 내갔고요. 자, 21번. 단기 개입에 적합하지 않은 모델. 자, 공부했고요. 예, 심리사회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정신분석이론, 자아심리학, 대상관계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자, 정신분석이론, 자아심리학, 대상관계이론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영향을 받았다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 읽어보고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고 클라이언트가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둔다. 자, 클라이언트의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시겠죠? 심리사회 모델은 지금 여기에서 관점으로 가죠. 그러니까 미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를 중시하죠. 그렇죠. 과거에서 원인을 찾고, 그렇죠. 현재, 즉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심리사의 모델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수용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맞죠. 외현화 및 인지 재구조화 기술을 사용한다. 자, 외현화라는 거 이야기 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다라고 공부했었고, 인지 재구조화 기술이라는 거 우리가 인지 행동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술이었었죠. 인간의 내적 갈등보다는 환경을 강조한다는 비판받는다. 거꾸로 됐죠. 자, 심리사회 모델은 이제 직접적 개입, 그러니까 인간의 내적 갈등 부분에 대한 개입과 그다음에 간접적 개입, 즉 환경에 대한 개입 부분이 있었었는데 개입을 하다 보면은 직접적 개입 위주로 가요. 간접적 개입은 그냥 상황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심리사회 모델의 모토를 그냥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밖에 안 되는 구조였죠. 그래서 지나치게 직접적 개입, 즉 내적 부분만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비판 받았다는 거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자, 문제 해결 모델,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입니다. 문제 해결 모델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아 방어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자, 문제 해결 모델은 자아 방어 기제를 못 쓰게 만드는 게 핵심이죠. 못 쓰게 만드는 거. 자아 방어 기제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문제는 위험이 아니라 도전이라고 얘기하고,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대안을 스스로 모니터링하도록 돕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변화의 동기나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한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모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동기나 또는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클라이언트한테만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문제 해결의 주된 초점은 클라이언트의 대처 능력 강화다. 맞죠? 자, 24번. 이거 아까 했던 거네요. 그죠? 예,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자, 행동 수정 모델 25번 봅니다. 다음 사례에서 활용한 개입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25번도 보지 마세요. 이것도 논쟁이 상당히 많았던 문제입니다. 넘어가시고요. 26번. 행동 수정 모델에서 사용하는 강화 처벌에 관한 얘기. 자, 우리 강화는 뭐라 그랬습니까? 동일한 행동을 반복시키는 거. 그렇죠. 반복하게 만드는 게 강화였었고, 처벌이라는 것은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는 거라 그랬죠. 두 개념. 자, 보면 부적 강화는, 자, 이것도 우리 인행사 시간에 공부하셨던 거예요. 보면은 부적 강화는 불쾌한 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부적 강화, 불쾌한 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을 증가시킨다.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고, 부적이라는 것은 없앤다는 얘기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정적 강화는 강화를 제공해서 행동을 감소시킨다. 자, 정적 강화라는 것은 유쾌한 강화물을 제공해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였었죠.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강화가 아니라 처벌이었었습니다. 정적 처벌은 행동의 결과로 불쾌한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자, 정적 처벌은 행동의 결과로 불쾌한 자극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무언가를 주는 거죠. 정적 처벌의 대표적인 게 매 때리는 거라 그랬어요. 어떤 나쁜 행동의 빈도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벌입니다. 아이한테 뭔가를 줘야 돼. 정적이니까. 그러면 뭔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뭘 주려면 어떻게? 때리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보기에 나쁜 걸 줘야 되죠. 비매력적인 무엇인가를 던져줘야만 아이 행동의 빈도수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자, 부적 처벌은 불쾌한 자극을 주어서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게 틀렸고요. 자, 27번. 자, 초등학교 2학년 철수가 몇 개월 동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를 지내는 문제로 학교 사회복지사 때 의뢰됐다. 적용 가능한 실천 모델, 이거 했네요. 그죠? 넘어가고요. 자, 28번. 자, 모델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모델링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타인을 흉내낼 단서를 제공한다. 우리 모델링, 반도라 사회학습 이론 생각하시면 돼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 경험을 촉진하고 행동 재생 과정이 동기부여 과정보다 선행한다. 자, 우리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 과정 기억나시죠? 어떻게? 주보, 운동, 관도라, 그죠? 예, 주의 과정, 보존 과정. 보존 과정을 기억 과정 또는 파지 과정이라고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재생 과정, 동기화 과정이었었어요. 그러면 자, 행동 재생, 이게 운동 재생, 행동 재생 똑같은 말이겠죠, 그죠? 당연히 동기부여 과정보다 선행한다. 주보 운동 주보
운동 관도라 그죠? 운동 재생하고 예, 동기부여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타인 행동 재생 과정이 동기부여 과정보다 선행한다. 주보 운동 맞는데 그렇죠? 예,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한 감정과 태도 변화를 도모한다. 모방할 행동에 대한 관찰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자, 자, 요거 자 자세히 한번 봐요. 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타인을 흉내낼 단서 제공하는 거 맞고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 경험을 촉진시킨다. 그렇죠? 행동 재생 과정이 동기부여 과정보다 선행한다. 주보 운동 관도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존 과정 나오고 그 다음에 운동 재생 그 다음에 어떻게 동기부여. 그러니까 행동 재생이 동기부여 과정보다 선행한다. 맞죠? 행동뿐 아니라 행동에 대한 감정과 태도 변화를 도모한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감정과 태도 변화 도모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행동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자들은 뭐 하나요? 행동만 변화되면 되지 감정, 그 내적인 것들의 뭐 변화를 요구하진 않죠. 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이게 지금 답안지에 3번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 4번으로 고쳐놓으세요. 29번 행동 수정 모델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자 처벌받는 행동은 발생 빈도수이 줄어든다. 맞죠? 간헐적으로 강화된 행동은 서구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강화가 어떻게 더 강력한 행동을 유발시킨다 그랬죠. 긍정적 강화는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킨다. 맞고요. 부적 처벌은 체벌을 제시함으로써 자 체벌을 제시하는 것, 매 때리는 건 뭐야? 이건 정적이죠. 행동의 발생 빈도수를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적 처벌에 관한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30번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인간 행동은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 행동은 전생에 걸쳐서 학습된다. 주관적인 경험의 독특성을 인정하죠. 인지행동 모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주관성이라 했었어요. 구조화된 접근 합니다. 그 구조화된 접근 그러다 보니까 시간 제한적 접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모델 기억하실 거예요. 지적 능력을 가진 클라이언트한테 적용이 보다 용이하다. 옳지 않은 거. 지적 능력을 그렇죠. 지적 능력을 가진 클라이언트한테 적용이 보다 용이하죠. 왜냐하면은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 기능이 있는 사람한테만 써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적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인지행동 모델 적용이 어렵다 그랬었어요. 자, 31번.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주관적 경험 강조한다. 비함적인 신념 체계 변화를 강조한다. 대체 사고와 행동을 학습하는 교육적 접근 강조한다. 맞죠? 인지체계 변화를 위해서 비구조화된 접근이 아니라 구조화된 접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구조화 키워드 기억하시고 32번.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행동적 과제 부여를 중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어떤 과제를 부여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행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해주고 그것이 이제 인지 치료에서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 그랬었죠.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 강조하고 인식체계 변화를 위해서 구조화된 접근. 이놈아 구조화는 한 번도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네요. 그죠? 불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시키기도 하더라. 맞고요. 33번.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각이 바뀌면 역기능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합력 정서 행동치료, 그러니까 REBT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게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치료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자, 특정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점검하기 위해서 행동 기록 일지를 작성하기도 하고, 자, 공부하셨던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책임 강조하고, 옹호 활동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자원 및 기회를 확대시킨다. 자, 전혀 관계없죠. 인지행동 모델은 환경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옹호라는 것은 환경에 개입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 나오는 클라이언트의 자원 및 기회를 확대시킨다, 옹호한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심리사회 모델에 있어서의 바로 간접적 개입 부분에 관한 설명이죠. 자, 34번. 인지행동 모델의 한계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지적 능력이 낮은 클라이언트의 효과성이 제한되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모델 쓸 수 없다 그랬고 즉각적인 위기 개입을 해야 되는 클라이언트한테 적용하기가 어렵다.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러네요. 즉각적인 위기 개입을 해야 되는 클라이언트한테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위기 개입을 해야 되는 클라이언트한테는 위기 개입 모델 써야지 왜 인지행동 모델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를 바꿔놓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탈출시키는 게 아니고 생각 자체를 바꿔놓는 데 초점을 둡니다. 사회복사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인지행동 모델도 대표적인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라고 공부하셨었어요. 복지사가 지시하고 클라이언트가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자, 특정 개입 기술에 대해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한테 적용이 어렵다. 예, 답은 3번입니다. 역할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35번. 자, 매우 중요합니다. 인지 왜곡. 자, 인지 왜곡. 아론 벡의 인지 왜곡이죠. 자동적 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분법적 사고, 최고 아니면 모두 실패자인 거야. 자, 선택적 요약. 선생님은 나를 미워하니까 성적도 나쁘게 줄 거야. 자, 이건 선택적 요약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과잉 일반화죠. 선생님은 날 미워하니까 성적도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나를 미워하니까 성적도 이건 임의적 추론에 관한 얘기죠. 선생님은 날 미워하니까 나를 나쁘게 줄 거야. 이런 거는 임의적 추론에 관한 얘기고, 내가 너무 뚱뚱해서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은 나를 미워하니까 성적도 나쁘게 줄 거야. 그렇죠? 예. 내가 너무 뚱뚱해서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둘 다 임의적 추론에 관한 얘기죠. 임의적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생님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근거도 없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나한테 성적을 나쁘게 준다라는 근거,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 개인아, 이건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거죠. 내가 신고만 빨리 했어도 지하철 화재로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과잉 일반화. 내가 너무 못생겨서 남자친구가 떠났으니, 그렇죠? 결혼도 하기 어렵겠지. 그렇죠. 과잉 일반화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맞네요. 자, 36번. 초등학교 2학년 철수가 몇 개월 동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를 지내는 문제로 학교 사회복지사 때 의뢰했다. 적용 가능, 이거는 했고요. 했던 문제가 계속 나오네. 그죠? 37번. 인지행동 모델의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과제 수행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배우거나 과거의 부정적 반응을 제거할 수 있다.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를 통해서 자신의 독백과 생각의 비합리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설명은 클라이언트 행동이 어떻게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어서 인지 변화를 유도한다. 자, 클라이언트 행동이 어떻게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줘서 이건 설명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설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였나요? 당신의 인지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게 설명이라 그랬죠. explanation, 그죠? 경험적 학습, 왜곡된 인지에 도전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인적 불일치 원리를 적용하고, 인지 재구조화는 역기능적인 사고와 신념을 현실에 맞는 것으로 대처하도록 해서 기능 향상을 돕는다. 자, 좀 어려운 수준의 문제였었어요. 자, 38번. 다음 사례에서 이것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무리가 많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9회, 역시 9회. 끔찍한 9회. 보지 마세요. 자, 39번. 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특성과 해당 모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단기 개입 강조했다. 위기 개입 맞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강조한다. 과제 중심 맞죠? 환경에 대한 개입 강조했다. 생태체계.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했다. 인지행동 모델. 자,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했으면은 두 가지라 해서요. 역량 강화 모델하고 해결 중심 모델이 있었죠. 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개별 사회사업 실천 모델로서는 두 개, 역량 강화 모델하고 해결 중심 모델, 이 두 개가 이제 강점 관점적 모델이라 그랬었죠. 클라이언트가 뭐 생태체계 모델도 이제 강점 관점적이에요. 하지만 딱 우리 정해진 모델로 공부하셨던 것들은 두 가지다. 클라이언트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다. 클라이언트의 중심 모델. 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로저스의 인본주의론가인 로저스의 현상적 이론 공부하셨어요. 로저스 원래 이제 심리학자를 넘어서서 사실은 상담가죠. 그 로저스 이론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과제 중심 모델 봅니다.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간 종합적 개입 모델 맞고요.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과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가 함께 동의하여서 결정한다. 기억하실 거고. 경험적 자료보다는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개입한다. 자, 경험적 자료, 즉 실천을 한 이론적 통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모델을 운영한다 그랬었어요. 발달 이론을 가지고서 개입하는 것은 이제 정신 역동 모델하고 심리사회 모델 정도가 이 발달 이론에 근거하는 거죠. 계약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적극한다. 그렇죠. 클라이언트 문제는 자원 혹은 기술의 부족이다. 41번. 과제 중심 모델에서 문제 규명 단계 과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규명한 문제를 파악하고 수행 과제를 개입하는 건 이제 개입 단계에서 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행 단계에서 할 일입니다. 자, 의뢰 기관에서 위임한 문제를 파악하고 예비적인 초기 사정 시행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개입 문제를 규명한다. 40번. 과제 중심 모델에서 과제 수행의 장애물을 찾는 단계는 어때? 실행 단계에서 찾죠. 실행 단계에서 꼭 기억하세요. 43번.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 43번 같은 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은 과제 중심 모델을 완전히 공부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시간 제한적이다. 그렇죠? 단기 개입 모델이고, 합의된 목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합의된 목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합의된 과제를 정한다 그랬죠. 클라이언트의 과제, 사회복지사의 과제를 정한다 그랬어요. 개별 책무성 강조한다. 클라이언트의 성격 유형과 심리 내적 역동에 초점을 두고, 자, 클라이언트의 성격 유형과 그 다음에 심리 내적 역동에 초점을 두는 것은 심리사회 모델 얘기하는 거죠. 시작, 표적 문제 규명과 계약, 실행, 종결. 자, 이 기억하셔야 되겠지 이거. 순서예요. 구조화된 접근 강조하고, 단일 이론에 근거해서 실천의 효과적 및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단일 이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 체계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괄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이론 체계를 수용하죠. 자, 그러니까 답은 기억하고 디귿만 맞습니다. 44번.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 계약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사의 과제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과제, 사회복사의 과제가 있다 그랬었어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의 관계는 협력적 관계, 즉 파트너십 관계였었고, 단기 치료의 기본 원리를 강조했다. 맞죠? 여기는 단기 치료했어요. 그런데 구조화된 접근이죠. 비구조화가 아니고. 자, 참 지저분하게들 문제를 냅니다. 그죠? 클라이언트의 문제 의식을 반영해서 표적 문제 설정한다. 자, 다음 사례를 과제 중심 모델로 개입할 경우, 이것도 끔찍한 구애였었는데, 이건 아마 참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참 얼마나 될까. 표적 문제와 과제로 연결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A군은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강영령 처분을 받았어. A군은 현재 쉼터에 머물고 있으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학교 출석만 요구하지 않는다면 상담을 받겠다고 한다. 또한 상담을 통해서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행동을 고치고 싶다고 얘기했다. 자, 우리가 표적 문제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 중에서 사회복지사와 합의, 동의해서 얻어진 문제, 즉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표적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 문제는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행동, 그렇죠? 이게 이제 표적 문제가 돼주는 거예요. 그냥 복지사 혼자서 너 절도가 문제야, 이렇게 딱 집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표적 문제라는 것은 과제 중심 모델에서의 표적 문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같이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거절하지 못하는 것,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행동, 이걸 고치고 싶은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런데 자 보면 여기 보니까 4번하고 5번만 답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갖다 놓고서 이제 과제를 설정한다고 했었을 때는, 과제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단기간에 일정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과업이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래야 돼, 과제라는 건. 그래서 원인 파악 위해서 주 1회 상담하기,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이런 것은 일종의 목적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라는 것은 우리 공부하셨던 목표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제라는 것이. 우리 목표하고 목적이 뭔지 공부하셨었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나 5번 중에 5번인데, 그러니까 표적 문제로서는 4번, 5번이 다 맞는데 자존감 향상하기라는 것이 어떻게 과제로서 적당하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 수업도 위기 게임 모델부터 한번 신나게 달려보자고요. 자,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